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맞을 만한 얘기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에 함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하워드 막스가 말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분께서 어떻게 보면 투자의 가장 구루인, 그다음 경제나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철학적인 부분을 잘 갖고 계신 하워드 막스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주제는 하워드 막스가 말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나 빅테크 광풍 속에서 살아남는 장기 투자자의 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주요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숫자보다 중요한 단 하나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석과 함께 보도록 해볼게요. 왜 지금 다시 철학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버드 막스는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 소음, 소음, 우리가 신호와 소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기준이 붕괴되고 있다. 그리고 사고의 필요성, 그래서 사고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 미국 증시는 빠르고 자극적이며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서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투자자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나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 물론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말 무조건 맞죠. 네, 무조건 맞는데 우리가 잃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나는 어떤 생각으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가? 이렇게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대화 상대는 이 종목, 기업이 아니라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투자에도 그래서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예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껴있고, 이에 따라서 사고의 깊이가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는 투자를 예측의 학문이 아니라 판단의 예술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래는 계속해서 불확실하고 인과는 깨지며,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결과가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다, 그리고 투자를 맞췄다라고 한다면 이게 앞으로 더 점점 더 불확실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이 오방되는 순간 무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들은 사고의 깊이에서 갈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더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과 부분, 투자의 성과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숫자는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숫자로서 PER, 그 다음에 성장률, 그리고 AI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과 성장률 AI 스토리는 생각을 대신 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숫자는 도구일 뿐 방향을 정하는 건 바로 우리 스스로의 철학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철학, 어떤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효율적 시장을 이해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과 그다음 초과 성과 내는 기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리고 예외 조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론,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대부분의 펀드는 지수를 못 이기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 전체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전체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소수만이 지속적으로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라. S&P 500, 뭐 스파이라든지 VO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해라. 그래야만 뭐 연평균 10% 정도의 수익을 겨우 낼 수 있을 거다.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워드 막스도 얘기를 하는 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수익을 조금 잘 낼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 약간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만이 예외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 시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을 고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올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내가 정말 이기고 있다는 생각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나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기업은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성장과 가치, 그리고 두 번째로 생존, 세 번째로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화려하게 성장한 기업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실 2025년도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겨우 지금 어떻게 보면 2025년 11월, 12월 월 말에 와서야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조금 성장하고 있고, 그다음 가치가 조금 재평가되고 있지만, 사실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도 굉장히 힘든 상태였죠. 그나마 2025년도 쭉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뭐 엔비디아나 팔란티어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도 초반에는 성장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하고 막 그랬죠. 뭐 리게티 컴퓨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한다라는 기업을 찾고 그리고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확률도 굉장히 낮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치는 지루하지만 굉장히 오래 간다라는 거죠. 네. 이 낮은 확률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치에 대한 가치를 잘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건데요. 이미 모두가 좋다고 믿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늘 어긋난다. 라는 건데, 첫 번째로 심리,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과 공포,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바로 군중이 있습니다. 가격을 만드는 건 실적도 물론 가격을 만들어 주죠. 하지만 이것과 더 연결되는 게 바로 심리입니다. 군중 심리. 그래서 공포는 가치를 무시하고 탐욕은 가격을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창 아이온큐나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막 탐욕적으로 사람들한테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라고 했죠. 아이온큐에. 그때 사람들이 막 가격을 합리화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뛰어난 기업인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실적을 내고 그리고 어떤 또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라는지 그런 실질적인 실적도 있었어요. 숫자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한창 광풍이 불 때는 탐욕이 가격을 굉장히 합리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포 심리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뭐 실적이나 가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다 매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탐욕 지수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이 가격이 도대체 형성됐을까라는 좀 더 냉정하고 사실 객관적인 시선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서 객관성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냉정하게, 나 스스로 냉정하게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가격이 왜 이렇게 찍혔을까? 그리고 이 회사의 가치는 계속해서 유지되는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리스크, 그 기업이 갖고 있을 만한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비가시적 위험이 있고, 그리고 낙관,
그리고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정의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바로 리스크란 예상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더 나쁜 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거는 무조건 돈을 벌 거야. 보통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낙관적. 좀 그냥 너무 낙관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예상보다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비쌀수록 그리고 낙관이 너무 클수록 리스크는 조용히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부분도 좀 항상 고민을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GPU라든지 그리고 AI, AI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 기관들에서도 지금 지수가 S&P 지수가 7천이 넘어갈 것이다. S&P 500 지수가 계속 막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한편에서는 리스크도 조용히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왜 안 좋아졌지? 그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필요한 건 바로 2차적 사고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평균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1차적 사고, 2차적 사고, 차별성인데요. 1차 사고, 여기에서 사고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생각이죠. 그래서 1차 생각은 좋은 회사니까 바로 사자. GPU를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바로 사자. AI가 잘 팔리니까 바로 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1차 사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으니까 바로 그거를 매수하는 이런 행동, 이런 사고가 바로 1차적 사고고, 2차적 사고는 좋지만 이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자 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바로 투자를 해보기 전에 판단을 해보는 게 이런 2차적 사고. 그러니까 비판과 긍정이 어떻게 보면 함께 속해 있는 그런 사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넘으려면 다수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 구루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생각을 해보면, 자, 그럼 긍정적인 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또 어떤 소식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AI 낙관이 있죠. 그리고 금리 구조가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갈지 올라갈지. 그리고 세 번째, 손실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의 시장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AI 빅테크 낙관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앞으로도 반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는 종료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과거처럼 뭐 금리가 1%대까지 내려가는 그런 초저금리 시대는 앞으로 일어나기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의 파동이 확대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한테. 내가 틀린다라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다치는가?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잘못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얼마나 손실을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기 투자자의 결론을 내려보면은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생존. 세 번째, 사고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워드 막스가 대표적으로 저술한 책인 이 투자에 대한 생각. 이게 원문으로는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책입니다. 책 이름에서도 딱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것, 최대한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무엇을 사라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어떤 종목 추천 절대 안 해요. 뭐 AI 기술주, 뭐
가치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서 던지는 책이에요. 질문을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답답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투자 철학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물론 더 버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더 버는 사람뿐만 아니라 덜 망한 사람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잃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덜 망하자, 덜 잃자, 덜 잃고 더 벌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투자 명언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기회는 항상 비싸 보일 뿐이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 바로 워렌 버핏이죠. 버핏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구글이라는 기업을 새롭게 매수를 한 거죠. 근데 버핏처럼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구글 지금 200달러인데 300달러인데 비싸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버핏은 그런데도 매수를 한 거죠. 왜? 준비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은 항상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어떤 시장이나 그리고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기회가 비싸 보일 수도 있고 저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책인 한국 이름으로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고요. 원서로는 The Most Important Thing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꼭 읽어 보시면서 하워드 막스가 얘기하고 있는 투자 철학을 나 스스로한테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오늘 미니버핏 랩에서는 하워드 막스가 말한 가장 중요한 것, 이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6년으로 넘어가는 해가 되죠. 그래서 AI 빅테크, 이 광풍은 사실 26년도에도 지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투자자로서 어떻게 사고 구조를 가져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실적도 물론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책과 함께 그리고 오늘 나눴던 이 얘기와 함께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오늘도 미니버필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